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강시열 변호사입니다. 환율이 23일 오전 현재 1483.5원까지 지금 거래가 됐고요. 지금 가장 높은 수치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. 지금 그 계엄이 잠깐 발령돼 가지고 그때 그 여파로 조금 더 올라갔던 때가 있었지만, 그 이후로는 지금 연고점에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. 1483.5원.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또 고착됐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. 그러니까 잠시 그냥 갔다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, 그러면 별 문제 없죠. 일시적인 어떤 사건 때문에 잠시 환율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면은 그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, 이건 이제 고착이 되고 있다. 1483.80을 현재 기록하고 있네요. 그리고 이 환율이 말이죠, 지금 국가가 개입한 거거든요. 정부가 개입해서 이 정도지, 실제로는 개입을 안 했다면 1,500원을 벌써 넘어섰을 것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. 근데 이제 환율이 올라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,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물가가 올라가요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입 물가. 우리가 이제 지금 1,483원을 줘야 1달러를 사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달러로 따지면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, 우리 돈으로 따지면 달러는 같다 하더라도 더 많은 돈을 줘야지 물건을 사올 수 있는 거죠. 원유라든지 밀가루라든지 하여튼 등등등등 우리가 사오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? 석탄, 석유 다 마찬가지죠. 자, 그러면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, 고물가죠, 고물가. 그럼 이제 고환율, 고물가.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이렇게 지금 환율이 올라가면 유가가 올라가는데, 유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삶에 너무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, 유가가 올라가면 기름값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. 모든 물건이 다 올라가요. 그러니까 결국은 유가가 올라가가지고 물건값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, 아니면 유가하고 상관없다 하더라도 물건값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, 하여튼 고물가 이렇게 되는데, 자,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물가가 올라가고, 그 다음에 환율이 올라감으로써 유가가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 돈이 쓸 데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.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은 소비가 침체되죠. 소비가 침체되면은 자영업이라든가 이제 다 또 침체되죠. 그러면 이제 악순환이 시작되죠. 그러면 또 물가는 올라가는데 돈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빚내 가지고 이제 생계비를 유지하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보험 같은 걸 다 해지하게 되죠. 지금 여러분께서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, 요 얘기를 드리려고 또 지금 제가 편성을 한 건데, 주식 시장 있죠. 주식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, 대출을 안 해주니까 이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서 돈을 빼가지고 현금으로 부동산 투자를 대거 했어요. 이걸 기회라고 본 거죠. 무슨 말이냐면, 대출을 안 해줘서 아예 포기를 하는 사람, 대출을 안 받으면 아예 할 수가 없으니까 포기를 하는 사람이 이제 그건 우리 서민들이고, 그런데 내가 주식에는 돈이 있어. 주식에는 돈이 있는데 지금 현금을 마련하면은 어떤 집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. 근데 집은 더 올라갈 것 같아 앞으로. 그러면 이 사람들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식을 대거 팔았어요. 채권도 대거 팔았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강남의 아파트에 투자했다. 대거.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부동산을 더 우선시하지 주식을 더 우선시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결국은 또 부동산 값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실패했다고도 볼 수도 없는 거고, 이 얘기는 뭐냐면, 그 주식시장에서 돈 많은 사람들, 그러니까 큰 손들이 많이 이탈했다는 얘기예요. 그 얘기는 뭐냐, 우리 주식시장이 사실상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. 그렇다고 다 빠져나간 건 아니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한탕 하고 나갔을 가능성이 많아요.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신용융자는 또 엄청나게 많고, 26조 7조까지 지금 다 빚으로 주식을 산 사람들이 많고, 그리고 또 알짜 부자들은 빠져나가고, 이런 일이 생기면 어느 순간 주식을 더 사질 못해요. 우리나라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주식을 더 살 수 없는 그런 임계점에 이르게 돼요. 이미 빚이 포화 상태가 됐고, 돈 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빠져나갔고,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인들이, 그러니까 개미들이 주식을 못 사주면 이제
남는 거는 이제 뭐 기관하고 외국인인데, 여기는 알다시피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은 절대로 주식을 안 사요. 왜냐하면 이 환율 때문에 손해를 보게 돼요. 주식값이 좀 올라가도 어차피 이 환율이 올라가면은 아무 도움이 안 돼. 그러니까 환율이 자꾸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주식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외국에서 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뭐 몇 종목이나 그런 데 관심 있을까? 다른 종목들은 관심이 없잖아요, 지금 보면. 그렇게 되고, 이제 우리 기관인데, 기관도 뭐 이재명가 팔비틀어 가지고 일부 뭐 투자를 했고, 국민연금도 또 뭐 투자를 했고, 그다음에 심지어 뭐 환율 방어에도 국민연금에서 돈을 쓰고 있는데, 그것도 한계가 있죠. 그 뭐 언제까지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. 그러면 결국 뭐 어거지로 이제 뭐 방어에 나섰다 하더라도,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연금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질 수가 있어요.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 1483원이라는 게 이게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거예요. 왜 그러냐? 국가가 개입을 해서도 이걸 못 막고 있다는 얘기잖아요. 개입을 안 했으면 벌써 1,500원 넘어갔어요, 벌써. 개입을 해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개입을 하고 있어요. 어떤 개입이냐? 지금 7개 대기업을 갖다가 불러 모아가지고 지금 달러 있는 거 다 내놔라. 왜 안 내놓고 싸놓고 있느냐? 뭐 팔을 비틀고 있어요. 근데 대기업들이 왜 안 내놓냐면 달러가 지금 필요한 거지. 우리나라 돈 뭐 무슨 필요가 있어요. 지금 여기에 투자하고 지금 뭐 사와야 되고 다 달러로 해야 되니까 달러를 비축해놨는데 그거 빨리 원화로 바꾸라고 난리 떨었거든요. 우리나라 이재명 정권이.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일부는 이제 또 신용을 하죠, 어쩔 수 없이. 그렇게 해가지고서 또 국민연금 동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예요. 그러면 언제까지나 뭐 국민연금을 동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, 그랬다가 나중에 정말 뭐 난리 나게. 그 다음에 또 대기업도 언제까지나 무슨 뭐 달러가 얼마나 있다고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.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방어가 되겠지만, 방어가 안 되는 순간, 그때는 급격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1,490원, 1,500원이 아니라 거길 뛰어넘어 가지고 그 이상으로 1,550원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막지 못하면 그 말입니다. 물론 이제 막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, 하여튼 간에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, 그렇게 되면 그건 뭐 100% IMF 오는 거예요. 근데 IMF가 왜 위험하냐면요, IMF 왔을 때 우리나라 부동산 값이 70% 이상 폭락했어요. 주식값도 그때 약 1,000 정도 하다가 200 얼마까지 폭락했어요. 그러니까 IMF가 오면 최소한 반토막은 무조건 나는 거고, 뭐 잘못하면 70~80%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.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? 강신업 TV를 보시는 분들은 일단은 주식에 몰빵하신 분들은 일단은 좀 주식에서 빼세요. 그러니까 몰빵 한 사람들 있잖아요. 빚까지 져가지고 몰빵한 거. 그러면 일단 빚을 갚으세요. 주식 일부 남은 거 있으면 팔아가지고 일단 빚은 갚고, 그런 다음에 조금 더 가져가다가 금방 어떻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50% 정도 빼고 50%는 현금으로 놔두고 50%만 주식에 놔두고, 이런 식으로 이제 서서히 좀 이렇게 빼야 돼요. 근데 거기다가 그냥 없는 돈 있는 돈 다 때려 넣어가지고서 주식 사놨다가 만약에 주식값이 30%만 떨어져도 이 신용 건 사람들은 이거 깡통 계좌가 돼요. 반대명이 나가요. 한순간에 그지 됩니다. 그것을 조심해야 되고, 또 하나 부동산인데, 이 부동산은 뭐 지금 서울 부동산 뭐 올라가는 거 이런 거 뭐 이재명이 뭐 방법이 없다 뭐 어쩌고 그랬지만, 오히려 방법이 없다가 이재명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는 강력한 어떤 그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. 보유세를 만들 수도 있고 어쩌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관망해야 된다. 그러니까 뭐 꼭 필요해 가지고서 뭐 살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뭐 서울 변두리라든지 하여튼 수도권에 뭐 집을 사는 건 그건 변론으로 하고, 뭐 투자,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뭐 집을 사가지고 더 올라가길 바란다,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는 아니다. 지금 뭐 이재명이가 진짜 뭐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이제 정말 계속 그냥 올라가겠구나,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. 정부가 가지는 어떤 규제력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. 원래 미국 속담에도 정부에 맞서지 말아라, 관공서에는 맞서지 말아라, 이런 말이 있어요. 그래서 뭐 지금 부동산도 그게 하나의 그 좋은 투자가 될 수 없다, 이 말입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현금을 마련해야 된다. 현금 부자가 진짜 부자다. 그때 IMF가 왔을 때 말이죠, 현금 갖고 있던 사람들은 떼부자 됐어요.
그때 현금 갖고 있다가 막 돈의 그때 가치가 이제 그때는 현금이 최고니까 막 17%까지 올라갔어요. 뭐 이자가 1년에 20%까지도 올라갔을 거야. 아마 막 그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폭락하니까 그냥 현금 갖고 있던 사람들은 막 주셨어요. 그때. 그래서 그때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, 실제로. 그때 이제 부동산 샀는데 그게 이제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. 그래서 현금을 이제 확보할 수 있으면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. 라고 하는 거고. 그 다음에 예금은 5천만 원씩 쪼개 넣어야 돼요. 한 구자에다가 5천만 원 이상을 넣으면 안 돼요. 예금자 보호가 5천만 원까지거든요. 그래서 1억이 한 구자에 들어있다면 두 개로 쪼개가지고 5천만 원, 5천만 원 이렇게 넣어야 돼요. 최악의 경우 은행이 부도날 수 있기 때문에요. 여러분들이 설마 은행이 부도나겠어요? 아니에요. IMF 때 은행 엄청나게 부도났잖아요. 주택은행이 그때 없어진 거 아니야. 그때 뭐 얼마나 많은 은행들이 통폐합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? 국민은행이 저게 통폐합 5개인가가 통폐합된 거야. 그래서 어쨌든 그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니까 그렇게 좀 쪼개놔야 된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뭐 각자 도생해야지 뭐 나라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나도 내가 살아야 뭐 또 뭐 나라도 있고 무슨 뭐 그러는 거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상황이 1483원 이런 거 아주 조짐이 좋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게 원화만 그래, 원화만. 지금 달러화가 전 세계적으로 강세가 아니거든요. 달러가 약세예요. 유로화에 비해서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. 근데 원화만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, 전 세계적으로. 그러니까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 중에서 우리가 1등이에요. 이 지금 원달러 환율이 떨어진 것이.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. 그러면 왜 그러냐?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. 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등으로 이렇게 원화값이 떨어지고 있느냐? 그거는 뭔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경제가 사실상 지금 엔진이 꺼져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, 꺼져가고 있잖아요, 실제로. 그리고 거기다가 애를 안 낳잖아요. 이게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우리를 갖다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어요, 한국을 갖다가.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못 느끼는 거야. 이 안에 있는 사람은 못 느끼잖아요. 저 한국 저 왜 저러지? 지금 출산율이 0.7밖에 안 돼요.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, 도대체가. 그러면 지금 몇 년만 지나고 뭐 하면은 인구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데, 그 다음에 인구 있어봤자 다 뭐 노인네 인구만 있고 젊은 인구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큰 문제를 일으킬 거예요. 한국 경제에 그러니까 원동력이 사라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. 그럼 여기 이제 투자가 안 들어오죠. 근데 삼성전자 있지 않냐고. 삼성전자 현대차 있으면 뭐예요? 다 미국으로 갈 텐데 이제.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. 여기 노동력도 지금 없어지는데 어떡할까요, 그러면? 어차피 여기가 더 비싸질 텐데, 노동력이.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는 저렇게 강력하게 빨아들이고. 그러면 삼성전자 있으면 뭐예요? 다 공장은 다 미국에 있는데. 그거는 또 다른 문제야.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, 사실은 말이죠. 그래서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타개할 능력이 있느냐? 이재명이 타개할 능력이 있느냐? 이재명은 없어요. 이재명이는 그냥 시장 정도 하면 딱 맞는 애지. 그리고 그냥 이렇게 뭐랄까 조그맣게 그냥 그렇게 무슨 소꿉장난 하듯이 그런 거는 할 수 있지만, 이 거대하게 말이죠, 산업을 일으키고 경제를 갖다가 부흥시키고 이건 못해요. 그건 박정희는 할 수 있는 일이야. 근데 뭐 지금 어쨌든 우리나라가 망조가 되니까 이제 이재명 같은 사람이 이제 들어섰는데, 저기는 소꿉장난 하는 거야. 인천공항공사하고 뭐 말싸움이나 하고. 그게 대통령입니까, 그게? 그러니까 그게 다야. 그 사람은 그것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거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일 잘하는 것처럼 쇼하는 거야. 일 잘한다는 게 뭐야 도대체? 박정희가 일 잘하는 거지.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. 그래서 어쨌든 한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보고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는데, 어쨌든 주식도 너무 좋게 보지 마라. 5천 간다 그래서 5천 갑니까? 그렇지 않아요. 또 5천 가면 뭐 할 거야? 삼성전자 가고 하이닉스만 갈 가능성이 많아요. 주식을 굳이 한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해야 되는 거예요. 삼성전자 하이닉스. 나머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렇게 개별 종목도 몇 개는 가겠지만 그건 이제 돈대로 하고, 굳이 한다면 삼성전자를 해야 된다. 왜냐하면 반도체 값은 좋기 때문에.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강실피입니다.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